자, 36번. 역사는 스스로를 뭐 한다? 반복한다. 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 될 거거든요. looking 이렇게 들어가면서 볼 때 이렇게 뭐를 볼 때? 역사의 기록들을 볼 때. 뭐의 역사 기록들? 그 고대의 문명들이죠. 고대 문명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볼 때 몇 가지 것들이, 자, 이렇게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두가 뭐로 나왔냐? 동사 강조하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것들은 정말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근데 부를 쓸 건데 주어에 맞춰서 써주는 건데, 주어가 어차피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것들이 정말 보인다. 어때 보여? 일어나는 듯 보인다. 어떻게? 다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위에 나오는 한 단어 뭐예요? 그렇죠? 정말로 반복되는 듯 보인다. 몇 가지 것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문명들은 뭐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그 정말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것들이 뭐냐. 문명들은 다 이래. 뭐해? 확장해. 그리고 뭐해? get overextended. 확장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뭐해? extend나 약간 뜻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확장돼. 처음에는 좋게 확장하다가 과도하게 확장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붕괴합니다. 처럼 그 경우들에서처럼 누구의 경우들? 로마 와, 여기 보세요. 콤마 없으면 로마 와 이렇게 되겠죠. 로마와 대형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어머, 펜이 떨어졌어. 펜이 떨어졌다고. 너가 떨어진 거 아니야? 면적으로? 아니, 네 귀신 보잖아. 아니 이게 지금 웃을 때야? 전혀 재미가 없네. 로마와 대영 제국의 경우들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각각 로마는 어떻고 대영 제국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로마는 갔죠. 아래로 갔다는 게 뭐야? 쇠락했다는 거예요. 쇠락했어. 언제? 기원 후 476년에. 그리고 대영 제국은 fell apart. 뭐였어? 분리됐죠. More than 1,000 years later, in the post-World War II era. 포스트면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니까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 시대에 2000년도 넘게 더 이후에 뭐였어? 분리되었다. 근데 이 말이 정확히 그 무슨 뜻인지가 조금 불명확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1000년을 지속하다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로마보다 1000년 더 뒤에 무너졌다는 뜻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로마도
대영 제국도 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도입부야. 여기까지가 도입부였고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역사가 진짜 반복된다. 그러나 is this always the case? 이런 케이스는 경우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true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맞냐? 이게 정말 항상 맞냐? 이거죠. always true. 항상 맞냐는 말 자체가 이미 항상은 아니지 않아? 라는 느낌이 좀 깔려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항상 맞다면, 그러면 고고학은 would be pretty 뭐 할 거예요? 흥미진진할 거야? 지루할 거야? 지루하다. 그렇죠. 할 게 없는 거죠. 늘 이렇게 반복만 된다. 즉, 한 가지 것이 뭐 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다시,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니까. 한 가지만. 그러나, that's not what.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가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한 가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고. 몇몇 문명들은 뭐 하기도 하고요. 끝나기도 해요. 이게 동사예요 지금. 끝납니다. 어떻게? 갑자기. 뭐처럼?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처럼. 기원 후 1520년에 침략자들에 의해서 정복된 이렇게 할 거예요. 된 뭐야? conquered. 그러한 제국들은 이 아즈텍과 잉카 같은 제국들은 결코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뭐 할 기회? 붕괴할 기회. 뭐로서? 결과로서. 뭐의 결과?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붕괴하는 게 늘 반복된다고 했던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고. 왜? 갑자기 침략당해서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문명들의 경우에 역사가 자신을 반복한다 라는 말은 이게 주어입니다. 이 말은 보인다 뭐 이단데 seem-to니까 뭐인 듯 보인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너무 뭐한 거인 것 같아? 과도한 단순화인 것처럼 보인다. over 단순화 simplification 인 듯 보인다. 역사는 사실 다양한데 다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됐지? 스텝업 질문. 질문. 글 완성해서 일단 먼저 할게요. 글 완성해서 왜 심플인 거예요, 저기? 어디요? 컴플렉스랑 심플 중에서. 여기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문명들의 경우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여기서 아니에요. 이쪽에 여기서 컴플렉스랑 심플. 아, 저기요? 고고학자들은 발견한다. 좀 더 어떤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나 모든 문명이 따라야만 합니까? 그 길을 꼭 따라가야만 하는 건가요?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좀 전에 우리 원문에서 뭐 근데 이게 정말 항상 사실이야? 라는 부분이었죠. 고고학자들은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이거 답이 심플이라고 돼 있었어? 네. 답이 잘못된 거예요. 팜플렛이죠. 이 정도는 그냥 답지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그래? 어디?
여기? 사이클은 뭔데? 어? 맨 위에 빈칸. 여기에? 사이클. 사이클이 주기죠, 주기. 왜냐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니까 돌고 도는 주기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주기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뭐야? 반복된다는 뜻이야. 쌤 서킷. 그러니까 원 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이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게 되겠죠. 그럼 반복된다는 뜻이야. 사이클은 에? 사이클. 아, 서클이라고 썼다고? 되죠? 이것도. 서킷도 돼요. 서킷. 에? 서킷. 썰. 킷. kit이 뭐야? 킷이요 킷. 썰킷? 네. 아, 썰킷 속에서. 뭐 이것도 뭐 될 수 있겠네. 회로? 아니, 잠깐 이거 해야 거 순회 아니에요? 썰킷? 회로. 순환이요. 아, 플레이드가 뭐예요? 에? 플레이드. 어디 있어요? 그걸 이기는 줄 어디? 그걸 이기는 줄 이렇게 볼 이그젠플이 어디 있어? 볼 이그젠플이 옆인데 볼 이그젠플은 어디 있냐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아, 파플드. 무너뜨리다죠. 그놈의 휴대폰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놈의 휴대폰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넘어가? 괜찮아? 오케이. 이것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나? 어브럽트가 뭐야? 우려한. 응? 우려한. 아, 돌연한, 갑작스러운. 본문에 뭐 갑자기 무너졌다, suddenly 있죠? abruptly 하면 똑같습니다. suddenly, abruptly. 갑작스러운 거예요. anticipate 뭐였어? 예상. 예상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랑 예상되는 거랑 서로 반대말이겠죠. 맞죠? anticipate. 37. 자, 스탠포드 사이콜로지 교수 닥터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죠. 이거 비웃어. 아니요. 네? 안 웃기면 안 웃기면 되지. 이 사람은 인터내셔널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 개척자이다. 뭐의 그 개념에 뭔 개념? 이른바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거의 개척자다. 이 사람이 한 방법으로서의 성장형 사고방식. 뭐 하는 방식?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학습하고 persevere. 뭐? 노력하다. 애쓰다. 노력할 한 방법으로서. 뭐 속에서? 우리의 노력들 속에서. 그렇게 할 성장형 사고방식의 개념에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계속 발전하려고 애를 쓸 수 있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끝없이 성장하려는 사고방식. 이걸 만들어낸 사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드웩은 발견했어요. 뭐라는 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who are told야 수동태란 말이다. 말한 애들이 아니라 들은 애들입니다.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들었어? 걔네들이 뭐하다고? 똑똑하다고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미래의 인물들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다?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한다? 낮은 수행을 하게 된다 이거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뭐 underperform 하게 된다. 수행 능력이 내려가게 된다. 미래 인물들에서 선택함으로써 중요하죠. 이것도 더 쉬운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맞는 인물들 중에 쉬운 거를 하려고 한다. 자꾸 뭐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 자기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려고.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어떤 임무만 선택하게 돼? 쉬운 임무만 선택하게 돼. 여기 잘 봐. 콤마 위치야.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근데 여기 주어가 있어요. 여기 주어가 있다고. 얘도 이거 계속적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했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겠어? 주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V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주어 동사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좀 드문 쓰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이 아니라 그것을 드웩은 부른다, 가지는 것이라고. 콜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주어가 부른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having은 를이 아니라 지금 뭐야? 라고예요. 라고. 이거 목적격 보어라고. 맞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부른다 할 때 뭐를이 지금 빠져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되는 겁니다. 목적격. 알겠어? 근데 이런 이론을 쓰라고 하지는 않을 테고 니들한테 결국 할 일은 뭐냐면 콤마 위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써. 잘 봐야 돼. 여기에 지금 위치가 아니라 and가 돼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그럼 뒤에 두면 맞냐? 틀리다고. 문장은 틀리다고. 그리고라 할 것 같으면, 이거로 할 것 같으면 뭐도 같이 있어야 돼. 대명사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으면. 근데 요걸 쓰면 이 두 개가 다 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 거고. 알겠어? 그러면 and로 돼 있으면 이 상태면 틀려.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어? 그리고 드웩은 부른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 있어요. 즉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써 있어야 돼? 이시 써 있어야 돼. 그냥 접속사가 올 거라. 대명사가 어느 자리에?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었어야 돼. 알겠냐? 여러 가지 틀리게 만드는 경우의 수는 있죠. 이게 있는데 이런 문제도 돼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맞았냐 틀리냐 묻는 거야. 그럼 이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어버리면 드웩이 부른다, 그것을 가지는 거라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없어. 알겠어? 그럼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알겠냐? 자, 아무튼 이것을,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앞에 내용 전체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드웩은 가지는 것. 뭐를 가지는 거라고 부르냐?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대조적으로 드웩은 발견했다.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 칭찬받는. 근데 뭐 때문에 칭찬받냐 하는데 이게
not A but B 이렇게 돼 있다고. A가 아니라 B 때문에 칭찬받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똑똑한 점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받는 아이들이 발전시킨다는 걸 발견했어. 뭐를 발전시킨다? 것을. 드웩이 부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 성장형 사고방식이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뭐라는 걸? 자기들의 재능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이 뭐라는 거? 자기들의 성공으로 이끈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대타고 왓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또 이게 하나의 거의 문법적인 챕터인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지금 이런 상황, 오케이? 우리나라 말로 이런 상황일 때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때 that은 지금 이런 경우 요런 경우. 그는 기대했다. 뭐를? 그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 우리말로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이런 상황일 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다. 요거랑 what은 나는 안다. 물론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네가 어제 했는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어제 한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구별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녀가 올 것이다 라는 거. 내용이죠, 내용. 근데 얘는 봐봐. 너가 한 것. 내용이야 어느 진짜 대상이 있어 그냥. 대상이 있어. 오브젝트가 있다고요 그냥. 알겠어?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what입니다. 근데 네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거.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야, 집중해 뭐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뭐 용어를 덕지덕지 칠하지 않더라도 많이 가지는 뉘앙스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도겸이가 좋아하는 것. 이거 대시야 what이야? what이라고요. what. 근데 도겸이가 빵을 좋아한다는 것. 뭐야 이거? 대시라고요. 알겠어? 지금 은율이가 마시고 있는 것 뭐예요? what이라고요. 지금 은율이가 소래눈을 마시고 있다는 것 대시라고요. 알겠어? 기본적으로 명제가 필요한지 어떤 대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 감각 같은 건 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봐. 자기의 노력이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끈 거야. 이게 뭐야? what이잖아요.
나를 성공으로 이끈 나를 성공으로 이끈 그거. 그게 뭐? 노력. 근데 노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대시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하면, 노력하기를 계속한다면 긴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뭐 할 거라는 거? 향상될 거라는 거. 그리고 성취할 거라는 거. 뭐를?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거라는 걸 얘네들은 믿어. 이러한 아이들은 end up 다음에 ing 쓰라고 그랬죠? taking. 이러한 아이들은 take on 하면 어떤 일을 맡다예요. 맡다. 이러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맞습니다. end up ing. 결국에는 뭐 하고 있다고. 이러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맞습니다. 뭐를 맡아? 얘네들은 힘든 일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걸 즐기기 때문에 쉬운 일을 맡아, 어려운 일을 맡아. 어려운 일에 자꾸 도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느끼지. 더 기분 좋게 느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또 더 어려운 걸 해내는구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줍니다. 아이한테 뭐를 줍니다? variable을 명사로 쓰면 변수. 하나의 변수를 줍니다. 근데 이 변수가 어떤 변수냐? 걔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없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재능은 날 때부터 자기가 그냥 갖고 태어나 버린 거지 자기가 뭘 만든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변수라고. 재능. 알겠어? 근데 하지만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라고 드백은 설명했습니다. 됐어? 자, 스텝업. 다음 글을 완성하시고 완성. 마지막에 그게 디피컬트가 아니라 자, 볼까요? 이러한 노력에 집중된 아이들은 더 하려는 의지가 있다. 뭐 하려는? 시도하려는. 뭐를 시도하려는? 어려운 임무들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더 있다. 뭐 답에 이것도 있으라고 돼 있어. 이거 뭐지? difficult죠. 답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 선생님 이거 whereas 무슨 뜻이에요? 반면에. 선생님 저 커맨드 칭찬하다. 뭐에 대해서 칭찬하다. 왜 재능이 통제할 수 없고 노력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는 잘 모르겠어. 뭔가를 똑똑해서 잘한다라고 하면 너는 네가 똑똑하고 싶어서 똑똑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함이라는 건 일종의 재능이라는 거는 본인이 왜 갖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 물론 노력해서 뭐 재능이라는 걸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때 말하는 재능은 노력의 결과물로 뭐를 잘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자기가 갖고 있는,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런 걸 재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너 되게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이걸 잘해낸 거는 뭐 때문이야? 그 재능 때문에, 똑똑함 때문이야. 자기가 이거를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내가 내 의지로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있어서 마침 이를테면 내 이 못을 박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마침 망치를 갖고 있어서 난 이 못을 박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얘는 망치를 안 갖고 있어서 이 못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냥 우연히 망치가 있었어. 우연히 망치가 없었어. 이런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망치를 가진 상황인데 못을 누가 박았냐 못 박았냐는 결국 뭐야? 내가 내가 노력을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될 수 있겠죠. 야 이거 뭐야? 좀 큰 노력. 힘든 일 아니에요. 하드워크, 노력이라고. 노력, 재능이냐? 노력이야. 하드워크. 왜 때려? 네? 왜 때려? 아, 그냥. 내가 때려줘? 네? 됐어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뒤쪽 들어봅시다. 38번. 네, 38번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주시하는 것, 관찰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뭐에 집중하는 거냐? 주변 환경을 관찰한다는 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주변 환경이니까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다. 즉, 우리의 바깥에 있는 거를 관찰한다는 거, 주시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는 것까지? 맛보는 것까지. 그러나 때로는 것은 정말로 표시하는 것은 뭐를? 장소를 표시하는 것은 무언가다. 어떤 무언가냐? 구체적인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 덜 구체적인 무언가다. 자, 보세요. 감각, 느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이다, 아니다, 스페시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서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뭐야? 구체적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뭐 한 거냐?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밑에도 단어가 나오지만 추상적 단어 뭐예요? abstract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봐봐. 너네가 어느 장소를 여기가 교실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뭐 덕분이야? 보통. 그렇죠. 느낌 덕분이야? 아니면 감각 덕분이야? 감각 덕분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what marks a place,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것, 장소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눈을 가렸다고 쳐. 똥냄새. 이거 화장실인가 보네. 이런 거. 어쨌든 다 우리는 여기가 뭐구나, 내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건 감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할 건 뭐야? 이 글에서 얘기할 거는 우리가 어느 장소, 내가 어디 있어야지, 혹은 내가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거나 표시할 때 감각만이 아니라 뭐도 큰 역할을 한다? 느낌도 큰 역할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때로는 뭐라고? 감각, 그러니까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게 뭐라고? 덜 구체적인 무언가라고. 이 말을, 여기를 니네 선생님이 뭘로 바꿔버리면, abstract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less abstract가 아니라 뭐 들어가야 돼? more abstract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스페시픽과 앱스트랙트의 반대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즉 장소를 특정해주는 추상적인 그 무엇, 즉 뭐? 느낌. 뭐? 우리 안에 있는 느낌. 자, 이제 예시 나옵니다. 한 흥미로운 예시가 출현했습니다. 한 연구로부터. 뭐의 연구? 지하철 승객 행동의 연구로부터. 연구자들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왜 사람들이 앉는지, 그들이 앉는 곳에 앉는지,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앉았어. 도겸이가 거기 앉았는데 거기 앉은 거기에 왜 앉았는지. 오케이? 그냥 이런 거는 영어식으로 군더더기, 우리말로는 군더더기 같지만 영어는 꼭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 지들이 앉은 그곳에 왜 앉았는지, 혹은 왜 서 있는지, 어디에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왜 서 있는지. 지하철에서, 이거 다 지하철이에요 지금. 지하철에서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이, 동사야 이게. 그래서 연구자들이 뭐 했다? 검토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이겠죠. 검토했다. 뭐를 검토했냐? 그 요소들을 검토해봤어. 뭔 요소들을 검토해봤어? 형성하는, 그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냐? 뭔 방식? 그 승객들이 사용하고 방향을 잡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찾아간다 할까요? 승객들이 그 장소가 뭐야? 지들이 앉아있는 그곳, 지들이 서 있는 거기를 사용하고 거기로 찾아간 그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냐? 말을 되게 어렵게 썼지만 결국 무슨 말이야? 거기 앉고 거기 서 있는 그 이유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뭐였냐 이거지. 왜 거기 있게 했냐 하는 그 요소가 뭐냐고. 감각이냐고 느낌이냐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왜 지금 그 자리를 찾아간 건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검토해 봤다. 하나는 그들의 발견들 중 하나는,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발견들 중 하나는 포함했다. 그 이유들을, 많은 승객들이 좋아하는 이유, 심어놓기를, 자기 자신들을 가깝게, 어디에 가깝게? 열차 문에 가깝게 자기 자신을 심어놓기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이 요소들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승객들, 여러분도 보통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봤더니, 물론 자리가 있으면 앉겠지 이들도. 그러면 자리가 없을 때, 어차피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냐? 보통 보니까 문가로 가더라고요. 알겠어? 문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보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알겠어? 문가를 좋아하는 이유. 부분적으로는,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는 문가를 좋아하는 거는 문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백한 뭐였어? 편리함이었다고. 편의. 뭐의 편의?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의 분명한 편의였다. 내가 물어 그러면, 자 여기 왜 문과를 좋아하냐? 지금 이 글에서 결국 밝히고 싶은 건 뭐야? 문과라는 장소를 선택한데 결국 뭐가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느낌이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근데 이 이유는 편리하니까는 느낌이야,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야? 구체적인 이유라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이 아니야. 지금 저건 주인공이 아니라고. 알겠어? 부분적으로는 이라고 했잖아. 부분적으로는 일단 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알겠어?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긴 했어? 빨리 나가는데 여기가 쉽다.
명백하게 편리하다라는 거였다고. 그러다가 나오죠. 하지만 진짜는 그러나 그것은 형성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 때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형성되냐? 좀 더 뭐한 여기서는 느낌이라고 하죠. 뭐한 느낌, 실제적인 추상적인 추상적인 느낌에 의해서 형성돼요. 즉 느낌이니까 뭐야? 욕구. 뭐 하고 싶은 욕구? 피하고 싶은 욕구. 뭐를 피하고 싶은 욕구? 그 때때로 불편한 느낌을 피하고 싶은 욕구.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우연히 만드는 것에 불편한 느낌. 우연이라도 뭐를 만들게 되는 것에 불편한 느낌? 아이 컨택을 만들게 되는 것에 불편한 느낌. 누구랑? 좌석에 앉은 승객들이랑. 우리는 볼 수 없다. 감정들을, 느낌들을 볼 수는 없어. 이 말 뭔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은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느낌은 추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뭐다라고 찝을 수 있어서 없다고 지금. 하지만 느낌은 분명히 뭐 한 거야? 추상적인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매우 뭐야? 실체가 있어. 그리고 그것들은 영향을 미쳐. 정말로. 실체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지. 우리의 경험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와 뭐의 싸우면서 스페시픽과 뭐의 차이? abstract의 차이였어요. 자, 이 specific 감각이고 이건 뭐 느낌이고요. 자, 여기 이거 뭐 말하는 거야? outside에 있는 거야? inside에 있는 거야? 이거 outside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있어? inside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단어를 더 추가할게요.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만질 수 없다, 만질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진짜로 얘도 만질 수는 없죠. 얘도 만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쪼개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tangible 그리고 intangible. tangible는 원래는 물리적인 것처럼 실체가 정확하게 있어. 구체적이야. 이런 것들을 tangible이라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뭔가 추상적이고 막 안 만져지고 흐물흐물거리고 일정한 형태가 없고 이런 걸 intangible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뭔 뜻으로 사용한 건지를 알아야 돼. 알겠어? tangible, intangible. 스텝 업. 질문? 9번이나 10번. 응? 9번이나 10번. 9번, 10번? 자, 이 본문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맛이 제1의 프라이머리, 제1의 감각이라고. 맛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 환경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뭐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얘기했지. 이게 제1의 감각이네 뭐네 이런 말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가 아니라 뭐야? 이런 말이 아예 없다고. 그냥. 알겠어? 그래서 얘기하지 않은 것도 뭐야? 폴스입니다. 그냥 거짓이라고요. 다음 몇 번? 10번. 10번. 인터널, 이 단어가 중요하죠. 뭐야? 내부이잖아요. 내부의 느낌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비접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어. 진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뭐에 미치는?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가에 미치는 뭐랑 세상이랑. 맞아 틀려? 여러분 10번 같은 거를 결국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10번 말의 핵심은 뭐야? 우리 내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뭐야? 실제 뭐야 이게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지만 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영향력은 있다. 장소를 모르는데 지금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럼 맞아 틀려? 맞다고. 나가기 편해서 그렇게 설명인데 감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감각하고 연결 지을 필요는 없고 그냥 실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인사이드의 느낌은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구체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부분은 편리하다라는 거는 내 안에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객관적인을 써도 상관없는데 객관적으로 어쨌든 누가 봐도 문가에 있으면 나가는데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건 추상적이지 않다요. 글 완성. 여기에 여기 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뭐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찾아가는지. 필링이 이모션이다. 똑같은 거야. 없어. 라스트 39번. 이건 쉽죠, 이제. 다이빙 리플렉스. 리플렉스가 뭐다? 반사신경이에요. 반사신경. 반사신경이라는 게 뭐야? 니네가 뭐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딱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딱 되는 게 반사신경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반사신경이라는 걸. 뭐처럼? 다른 해양 포유류들처럼. 이것이 의미합니다. 뭐라는 걸? 특별한 신경 끝들이, 즉 특별한 신경 말단들이 어디에 있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특별한 신경 말단들이 뭐 주변에, 특히 입과 코 주변에 있는 특별한 신경 말단들이, 이게 대절의 주어였어. 이제 동사 나올 거야. 그냥 동사에 무난하게 트리거, 유발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를 유발한다? 이러한 반사신경을. 오직 어떨 때에만 유발해? 얼굴 구역이 갈 때에만. 어디 아래로? 물 아래로 갈 때에만. 얼굴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만 작동하는 게 다이빙 리플렉스다. 얼굴이 잠겨야 작동한다고. 그 말은 결국 몸이 다 잠겨도 얼굴만 안 잠겨 있으면 다이빙 리플렉스는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몸이 다 안 잠겨 있어도 얼굴만 잠기면 다이빙 리플렉스 뭐 한다? 작동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냥. 만약에 우리가 있어, 물 속에 있어. 근데 지금 봐, 뭐한 채로 이렇게 할까요? 위드. 우리의 머리는 바깥의 공기 중에 아니면 물 아래 있으면 there's no diving reflex. diving reflex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조건은 뭐야?
몸이 잠겨 있더라도 머리는 지금 뭐 해야 돼? 안 잠겨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out in the air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sink 가라앉으면 근데 가라앉히면이네요. 가라앉히면 뭐만 가라앉히면 딱 우리 얼굴만 가라앉히면 물그릇 속에 우리 얼굴만 담그면 뭐하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는 휴식 아니고 나머지 우리 몸의 나머지 전체는 있는 반면에 어디에 건조한 공기 속에 있는 반면에 우리가 just our face만 sink 시키면 diving reflex는 뭐한다? 유발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diving reflex가 하는 일인데 이거 전문 지식은 우리 독해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 그것은 diving reflex죠. diving reflex는 자동으로 폐쇄시킵니다. 뭐를? 에어웨이를, 우리의 기도를 폐쇄시킵니다. 줄이면서, 위험을 줄이면서, 뭐의 위험을 줄이면서? 물을 삼키는 것의 위험을 줄이면서. 그리고 그것은 다이빙 리플렉스는 narrow, 좁힙니다. 작은 공기 통로들을 좁힙니다. 어디 속에 있는? 폐 속에 있는. 동시에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어디까지 느려집니까? 절반의 속도까지 느려집니다. 그리고 피가 보내집니다. 핵심적인 기관들로 보내집니다. 피가 보호하면서 그것들을, 이 핵심 기관들을 뭘로부터 보호하면서? 그 효과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뭐의 효과? 그 짧은 멈춤의 효과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뭐가 멈췄는데? inbreathing, 호흡의 짧은 멈춤의 효과들로부터 우리 그 기관들을 보호해 주면서. 물속에 얼굴이 잠겼잖아. 호흡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에 지금 뭐야? brief stop in breathing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호흡에 있어서 짧은 멈춤이 왔다고. 근데 우리 몸속의 중요 기관들, 이를테면 뇌, 심장 이런 것처럼 중요한 기관들은 계속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근데 물속에 담근 순간 산소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뭐 한다고? 그나마 피에 있는 산소라도 빨리빨리 보내주려고 그 기관들로 피를 보낸다 이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니면 대조적으로 만약에 침팬지나 고릴라가 발견한다면, 자기 자신이 물속에 있는 걸 발견한다면 뭐한 채로 자기 얼굴은 빌로우는 아래죠. 표면 아래에 있는 채로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발견한다면 인간이었으면 다이빙 리플렉스가 지금 작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견한다면 그 새끼는 침팬지나 고릴라는 패닉, 뭐야? 패닉에 빠질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그 녀석의 심장은 뛸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은 빠르게 drown, 익사할 것이다. 그러면 대조 마찬가지. 여기 위에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뭐 대조적. Step up. 어디에? 글을 한 문장을 요약. 요약. 디렉트가 이제 뭐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시 향하게 한다는 거죠. 늦추면서, 심장을 늦추면서, 그리고 피를 바이탈 오겐들로 다시 향하게 하면서.
뭐 다시는 말이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되죠. 컨스트릭터 보시죠. 어디에? 컨스트릭터. 어디서? 에어웨이. 크로징 더 에어웨이. 아, 닫는다는 얘기. 해소시켜. 또? 없어?